네, 이번에는 에이블에셋의 유강희 대표님과 함께 국내 증시 작전 제대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그리고 어제까지 그리고 지금 아시아를 방문 중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와 관련돼서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방한을 하고 첫 공식 일정이 삼성전자의 이제 공장 방문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또 방점을 찍고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관련돼서 자세한 사항 전해주시죠. 네, 이번 방안에서 이제 경제 안보를 강조를 했는데요. 삼성전자를 첫 공식 일정으로 방문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한국과 반도체 동반자 관계를 맺으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좀 구축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트럼프 때와 비슷하게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중국을 좀 어느 정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좀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자동차 등 소비재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IT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4차 산업이 그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AI, 뭐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등 대부분 사업에 이제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에는 퀄컴, 엔비디아, AMD, 그리고 뭐 인텔, 애플 등 세계 최고의 첨단 반도체 설계와 IT 기업들이 존재를 하고 이 기업들의 첨단 반도체 설계 능력과 기술력은 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이 반도체를 또 생산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생산은 삼성전자와 그리고 TSMC에 위탁을 하고 있고 특히 기술력이 필요한 10나노미터 이하에서는 기술력을 갖춘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 두 곳만 독점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이 두 기업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최근 3년간 미국 메모리 반도체 수입 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시장 점유율이 19년에 13.6%에서 21년에 24.4%까지 꾸준히 오름세를 또 기록을 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도 한국이 전 세계 물량의 한 70%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반도체 생산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의 성장 산업이 멈추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삼성전자를 먼저 찾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방안을 좀 정리를 해보면 삼성전자로 시작해서 현대차로 끝났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선물 꾸러미를 주고받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대규모 투자와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정리해 주시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조 원을 투자를 해서 미국 테일러시에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보통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면 협력사들도 이제 같이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솔브레인이나 동진세미캠이 삼성전자와 협력해서 미국의 반도체 소재 공장을 구축할 예정이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제 올 하반기에 건설이 시작돼서 2024년에 가동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솔브레인과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반도체 소재 공장을 짓는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발생을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3대 품목인 극자외선 그리고 포토레지스트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삼성전자와 함께 이제 공동 개발하면서 국산화에 성공을 했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 협력사로서 D램과 낸드 플래시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를 공급해 왔었기 때문에 이번 공제 구축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건설의 새로운 협력 관계가 구축된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새로운 매출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기업들이 좀 관련주와 수혜주로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삼성전자와 관련돼서는 그랬군요. 그렇다면 현대차 역시 대규모 투자 발표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발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미래 첨단 사업 관련된 투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기차 투자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먼저 이제
미래 첨단 산업 관련해서는 미국의 2025년까지 로보틱스와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었던 UAM, 그리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50억 달러, 하나로 환산하면 한 6조 3천억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발표를 했는데요. 두 번째로 이제 또 전기차 관련한 투자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투자 발표 내용은 기존에 이제 보도되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전기차 생산을 좀 구체화하고 공식화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5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한 6조 9천억 정도를 투입해 전기차 전용 공장과 배터리셀 공장 등 전기차 생산 거점을 설립하기로 했는데, 미국 전기차 시장은 올해 75만 대에서 2030년에 602만 대까지 늘어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제 2030년에 미국 현지에서 84만 대의 전기차 판매를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의 우려가 주식시장을 좀 흔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기 수요를 기반으로 한 차별적 호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신차를 주문을 하게 되면 몇 개월에서 길게는 한 1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는 판매 인센티브를 좀 낮출 수도 있고,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익에도 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차량용 반도체 등 반도체가 좀 부족하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부정적인 요인들도 아직 존재를 하고 있지만,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이 좀 완화되면은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이런 부정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신규로 공장 설립을 하면서 함께할 배터리 회사가 어딘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SK온을 좀 우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조지아주의 배터리 1, 2 공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1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부터 가동 중이고, 9월에 완공되는 2공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1분기에 배터리 생산을 시작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시건주에 공장이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2025년 상반기에 미국의 첫 배터리 셀 모듈 생산 법인을 설립하기로 한 삼성 SDI도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안과 관련돼서 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현재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진정한 수혜주를 찾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었는데, 어제 우리 시장만 보면 이 진정한 수혜주는 삼성 관련 혹은 현대 관련된 종목들보다도 이 종목이 좀 최대 수혜주로 꼽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히려 어제 움직임을 보면 도심 항공 모빌리티나 관련돼서 방위 산업 관련된 종목들도 언급이 좀 되는 모습인데, RDF 체결 논의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먼저 요즘 우리나라가 세계 분야를 좀 선도하는 면이 있고, 앞에 K만 붙으면 좀 잘 되는 분야들이 많은데요. 방산도 K방산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K방산이 최근 해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수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 수출이 이제 중동과 동남아에 치우치고 있다는 좀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 상호 조달 협정이라고 하는 RDP 체결을 위한 논의를 개시를 하면서 연간 500조 원을 육박하는 거대한 미국의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좀 기대감들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RDP는 미 국방부가 동맹국 혹은 또 우방국과 체결하는 양해각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결국 상호 간 조달 제품 수출을 할 때 무역 장벽을 없애거나 완화하자는 취지의 협정으로 국방이나 방산 분야에 있어서 자유무역협정, 그러니까 FTA라고 불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무기 도입 사업 시 자국 시장을 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수출 희망 업체에 대해서 미국산 우선 구매 제도를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달 대상 제품의 원가에서 미국산 구성품이 전체 구성품의 55%를 넘어야 미국산으로 좀 인정을 하고, 이를 넘지 못하면 50%의 금액을 할증하는 제도인데, 예를 들어 제가 물건을 100원에 납품한다고 했어도 최종 가격은 50% 할증이 붙어서
150원이 되는 거라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선 구매제도 적용 비율을 55%에서 2028년에 가면 75%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미국산 부성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RDP 협정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제품 수출이 상당히 좀 어려워진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RDP 체결국에 한해서는 미 국방부가 자국 국익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도에서 규정하는 비율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할증을 피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 호주, 독일, 일본 등 28개 국가와 RDP를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LIG 넥스원과 하나 디펜스, 하나 시스템이나 카이 등이 이제 최근에 아랍에미레이트와 이집트, 호주, 필리핀 등에서 역대급 수출 계약을 잇따라 성사시키면서 K 방산의 위상을 좀 떨치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대부분 신흥국 위주로만 수출을 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바이든 방안을 계기로 RDP 협정이 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방산의 수출국 다변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카이 같은 경우에는 T-50 고등훈련기 등 군용 항공기와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유도 무기 체계인 천공이나 현무, 비공 등이 RDP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현재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대공 미사일인 스팅어 그리고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인 제블린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무기가 우크라이나가 방어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지원을 더 늘리고 싶은데 공급망 문제로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나라의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가능성은 좀 낮지만 신궁이나 현궁 등을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방산주가 한 번 더 좀 큰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체크도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